이번 시간에는 올림, 버림, 반올림 이 세 가지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올림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들 올림이라는 단어의 뜻 잘 알고 있죠? 무언가를 더 높은 곳으로 올려준다거나 더 크게 만들어주는 것을 올림이라고 하죠. 이번 시간에 등장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들의 건강체력 평가에서 참여한 학생이 모두 몇 명이래요? 모두 204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다는 거죠? 모두 한 권씩 공책을 나눠주려고 해요. 특이한 것은 공책을 낙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산대요? 묶음으로 산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소 몇 권 사야 하는지를 알아본다고 문제에 나와 있네요. 자, 몇 권을 묶음으로 사는지는 여기 아래 나와 있네요. 10권씩 한 묶음인 경우와 100권씩 한 묶음인 경우가 있네요. 자, 그럼 공책을 각각의 상황에서 최소 몇 권을 사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래 필요한 공책은 몇 권입니까? 네, 204명에게 한 권씩 주니까 204권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공책을 첫 번째 상황에서는 몇 권씩 묶음을 산다고 했어요? 네, 10권씩 묶음을 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몇의 자릿수를 봐야 될까요? 네, 10의 자릿수를 봐야 되겠죠. 10의 자릿수부터 보는 거겠죠. 10의 자릿수부터 보면은 몇이 되는 거예요? 네, 20이기 때문에 20 묶음이 되는 거겠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자, 이것은 지금 200이기 때문에 10권씩 묶어서 하면은 20묶음이 된다는 거겠죠. 자, 문제가 되는 게 4권인데 우리가 4권을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10권씩 묶음을 산다고 했으니까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4권이지만 결국 몇 묶음을 사야 되는 거예요? 한 묶음을 온전히 사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그럼 총 몇 묶음이 필요합니까? 21묶음이죠. 21묶음인데 몇 권씩 묶음? 10권씩 묶음이니까 몇 권이 되겠죠? 공책은 최소 210권을 사야 되는 것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상황으로 공책을 몇 권씩 산다고 그랬어요? 100권씩 산다고 그랬죠? 역시 똑같이 숫자는 204권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100권씩 묶음이니까 몇의 자릿수를 봐야 되겠어요? 네, 100의 자릿수를 보면 되겠죠? 100의 자릿수를 보면 몇 묶음을 사면 돼요? 네, 두 묶음을 사면 됩니다. 지금 이게 2지만은 100의 자릿수니까 200이 되겠죠? 200이기 때문에 100권씩 묶음으로 사면 두 묶음이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 뒤에 이 4권이 문제가 되는데 역시 4권을 낱개로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4권이 필요하지만 묶음으로 사기 때문에 한 묶음이 통으로 필요하게 된 거겠죠. 그럼 두 묶음 한 묶음 묶어가지고 총 몇 묶음이 필요하죠? 네, 3묶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한 묶음당 몇 권이라고 그랬어요? 100권이라고 그랬죠. 그럼 최소한 공책을 몇 권씩 사야 되는 거예요? 300권을 사야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래 약속하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무엇이죠? 올림입니다. 뭔가 있으면 그대로 다 올려버리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204를 몇의 자리까지? 10의 자리까지 나타내기 위하여 10의 자리 아래수인 4를 10으로 보고 어떻게 한다고요? 10의 자리 아래수인 4를 10으로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0진법이니까 온전히 꽉 차서 자릿수를 넘어가려면 몇이 돼야 돼요? 10이 돼야 되죠? 그래서 뭔가 숫자가 있으면은 이것을 바로 10으로 보고 한 자리를 올려준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04를 210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요하죠. 구하려는 자리의 아랫수를 올려서 나타내는 방법을 무엇이라고 한다? 올림이라고 한다. 아까 봤던 상황 정리하겠습니다. 올림하여 10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어디까지? 10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뒤에 숫자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꽉 찼다고 보고 하나를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204는 210이 되고, 두 번째로 올림하여 몇의 자리까지?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려면 10의 자릿수와 1의 숫자에 뭔가 있으면 꽉 찼다고 보고 하나를 올려주는 거겠죠. 그래서 204는 300이 되는 겁니다. 자, 올림의 개념은 이제 이해가 좀 됩니까? 수학적인 올림의 개념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22,800원의 물건을 지폐로 사려고 합니다. 최소 얼마가 필요한지 알아봅시다. 자, 올림이 필요한 실생활의 상황이죠. 보겠습니다. 자, 22,800원이에요. 그런데 얼마짜리 단위의 돈을 사용한다고요? 1,000원짜리. 나머지 100원짜리라든지 10원짜리 동전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1,000원짜리니까 몇의 자릿수를 봐야 되겠어요? 1,000원짜리 수를 봐야 되겠죠. 1,000원짜리 수를 보고 그 밑에 뭔가 숫자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이것을
하나를 올려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2,800원을 살 때에는 얼마가 필요하다? 1,000원짜리 지폐를 살 때에는 23,000원이 필요하겠죠. 그럼 몇 장이 필요한 거예요? 거꾸로 해버렸네요. 원래는 22장이 필요하고 이 뒤에 800원을 사기 위해서는 800원짜리, 100원짜리 동전이 없으니까 이거를 1000원짜리로 온전히 한 장을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23장이 필요하고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23,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2,800원을 올림하여 1000원짜리까지 나타내면 23,000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몇 원짜리? 만원짜리 지폐를 산대요. 똑같이 22,800원 가격인데 만원이니까 몇 회 자릿수를 봐야 돼요? 만의 자릿수를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이하의 자릿수에서 뭔가 있으면 하나를 올려준다고 되겠죠. 자, 그럼 2만원 여기 자릿수가 만의 자릿수가 2니까 만원이 몇 장 필요한 거예요? 2장이 필요하죠. 자, 2,800원이지만은 1,000원짜리도 없고 100원짜리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온전히 만원짜리 한 장으로 해준다면 총 3장이 필요해서 얼마를 내야 되는 거예요? 3만원을 내야 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22,800원 올림하여 만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3만이 되겠죠. 자, 올림 이게 특별히 어렵지 않죠? 이어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와 같이 이번에 소수예요. 소수를 올림하여 봅시다. 자, 뭔가 소수가 나와서 헷갈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를 적용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어떤 걸 하는 상황이에요? 올림을 하는 상황입니다. 1.236을 올림하여 어디까지?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면 1.3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자, 이 소수 첫째 자리가 여기 있네요. 그러면 이것보다 작은 자릿수, 즉 둘째 자리, 셋째 자리 숫자에 뭔가 있으면 올려주는 게 되겠죠. 그래서 올려주면 1.3이 되는 겁니다. 역시 8.705를 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둘째 자리 어디죠? 자, 여기죠.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면 그것보다 더 적은 자리의 수, 셋째 자리의 수에 뭔가 있으면 하나를 올려주는 거게 되겠죠. 그래서 8.705는 올려줘서 8.711이 되는 겁니다. 자, 문제를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5.51을 어떻게 하여? 올림하여. 자, 선생님이 이거를 표시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올림, 버림, 반올림을 배우면 문제에서 막 섞여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올림을 하는 상황인지 반올림을 하는 상황인지 버림을 하는 상황인지 구분을 정확히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다가 별표를 하는 겁니다. 올림하여 어디까지?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면 얼마인지. 자, 첫째 자리 어디예요? 여기죠. 그럼 첫째 자리보다 더 작은 셋째 자리 수를 보고 뭔가 있으면은 하나를 올려주는 게 되겠죠. 그러면 5.52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5.6이 되는 거겠죠. 한 번 더 해볼게요. 3.938을 어떻게 하여? 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어디까지?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면 어디를 보면 되겠어요? 둘째 자리보다 더 작은 소수 셋째 자리를 보면 되겠습니다. 자, 작다는 게 숫자가 작은 게 아니라 자릿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둘째 자리까지 나타낼 거니까 둘째 자리보다 작은 셋째 자릿수에 뭔가 있으면 하나를 올려주는 게 되겠죠. 자, 8로 있죠. 그럼 3.938에서 올려주면은 3.94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4번 보겠습니다. 올림하여 무엇을 하여? 네, 올림하여 몇째 자리까지?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6,800이 되는 수를 모두 찾아 동그라미 해봅시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숫자를 보고 올림을 해봤지만 마지막 문제는 거꾸로 이미 올림이 된 결과값을 보고 원래 숫자를 찾는 거죠.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림을 했을 때 여러분들 자, 무조건 올림한다고 생각하면 쉽지만은 자, 올림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6,800을 올리면 어떻게 되죠? 6,800을 100의 자리까지 나타냈을 때 올림하면 어떻게 되죠? 저기 아무것도 없으니까 올림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올림하더라도 그대로 6,800이 되겠죠. 자, 쉽게 생각하면 뭔가 있으면 다 올린다고 생각하면 되겠지만은 없을 때의 경우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올림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죠. 올림을 하거나 안 하거나. 자, 그럼 안 하는 경우에는 어때요? 자, 자릿수 뒤에 뭐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 자리 지금 100의 자리까지니까 지금 둘로 나눠 볼게요. 자, 이 100의 자릿수까지의 숫자와
100의 자리까지의 숫자와 그 뒤의 숫자로 나눠 가지고 볼게요. 그럼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올림을 할 때와 안 할 때. 자, 안 할 때는 지금 여기 생각해 봤습니다. 안 할 때에는 이 68 그대로 있는 거고요. 했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67이 돼야 되겠죠. 뭔가 올려가지고 68이 돼야 되니까 그거보다 하나 적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안 했을 때는 뒤에 자릿수들이 모두 뭐 어떻게 돼야 돼요? 0이 돼야 돼요. 그런데 67일 때에는 뭔가 있어야 되겠죠. 이게 뭔가 있어야 되죠. 뭔가 있어야 된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일단 67인 거 먼저 고를게요. 68인 거 먼저 해볼까요? 쉬우니까. 68인 거 먼저 봤을 때는 뒤에 뭔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겠죠. 지금 여기 뭔가 있으면 올려가지고 6,900이 되고, 여기도 역시 뭔가 있으면 올려가지고 6,900이 되겠죠. 얘네들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6,767인 경우를 봤을 때 뒤에 이번에는 뭔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겠죠. 영역은 없으니까 올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안 되고요. 자, 6,701은 뒤에 뭔가 있네요. 그래서 얘는 올림했을 때 6,800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6,733도 100의 자릿수보다 작은 10의 자릿수, 1의 자릿수에 뭔가 있기 때문에 올림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733도 올림했을 때 6,800이 되는 수가 되겠죠. 자, 원래는 버림이랑 반올림까지 다 한꺼번에 하려고 했는데 올림만 했는데 얘도 벌써 10분이 지났네요. 좀 쉬운 개념일 것 같아가지고 시간을 짧게 잡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걸리네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올림까지 알아보는 걸로 하고요. 여러분들 그 수업 시간에는 뭐 할 거냐면 알뜰 시장을 할 거예요. 알뜰 시장을 할 텐데, 자, 이런 올림의 개념과 뒤에 이어서 배우는 개념들도 활용해서 할 테니까 물건을 한 두세 개 정도 집에서 안 쓰는 걸로 가져와서 수업 시간에 활동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